예,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외과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뉴로 설전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벌써 10번째 이야기인데요. 신경외과에 대한 부분만 리뷰를 하려다가 내용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다른 것도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율제병원 응급실입니다. 외상환자인데요. 남자 40대로 추정되고 멘탈은 드라우지. 누군가한테 뒤통수 가격당해서 바닥에 쓰러졌다고 신고받아서 출동했습니다. 의식 확인차 신분 확인했는데 율제병원 의사라고 합니다. 율제병원 의사요? 이름이 뭡니까? 예, 이번 10번째 이야기에서는 진짜 신경외과에 대한 내용은 거의 하나도 안 나오다가 마지막 11화 예고편에 이제 조금 깔아주었는데요. 뒤통수를 가격을 당해서 의식이 처진 채 바닥에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상에 의한 뇌출혈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 뒤로 넘어져도 뭐 코가 깨진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정말 다행인 겁니다. 뒤통수로 그대로 넘어지게 되면 정말 위험합니다. 후두부에 뇌출혈이 생기게 되면 다른 부위보다도 직접 뇌관 부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출혈량이 적어도 의식이 바로 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통수에 상처가 있고 의식이 처진다. 그러면 머리 CT를 바로 찍어서 출혈을 확인해야 되는 응급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당직이면 당직할 만하다. 성영아. 간다. 커피 잘 마셨어. 고생해라. 우리 오늘 속초까지 무사히 갈 수 있겠지? 가는 중간에 한 명도 콜 안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해서. 여보세요? 4일 전에 ICH로 카테터한 환자분이요. 갑자기 멘탈 스투퍼로 처지고 오른쪽 퓨필이 0.5로 열렸습니다. 바이탈이랑 숨쉬는 건? 이렇게 신경외과 콜은 항상 무섭습니다. 항상 의식이 처진다든지 아니면 팔다리가 안 움직인다든지 항상 이런 콜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전화만 오면 항상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바로 병원으로 가봐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휴일이라 할지라도 병원에서 멀리 가지는 못하십니다. 또 대부분 병원에서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있는 경우가 많고, 휴가 때도 언제든지 금방 병원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로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일 선물로 받고 싶은 거 있어? 아유, 이 나이에 무슨 생일 선물이야. 3, 2, 1. 아무거나. 네가 주는 거면 다 좋지 뭐. 알았어. 내가 알아서 정할게. 현재로서는 유방암 2기로 생각됩니다. 선행항암이라고 해서 항암 치료로 종양의 사이즈를 좀 줄이고 미세 전이를 조기에 치료한 후에 수술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기 포기할게요, 교수님. 아기 포기하고 지금 당장 항암 시작하겠습니다. 고민해보고 말씀드려도 되죠? 네, 신경외과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입장과 어머니의 입장이 정말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저도 암선고를 딱 들었을 때 아기보다는 어머니의 건강을 우선이라 생각을 해서 아기를 포기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했는데, 역시 어머니 마음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기 2명을 낳고 키우고 있는 아내한테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임신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만, 임신을 하게 되면 호르몬 분비의 변화가 생겨서 이성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하네요. 아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수님 말대로 아기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자기 건강도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임산부 그리고 어머니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나 아직 오빠 좋아해. 근데 이건 내 감정이고 내가 잘 정리할게. 앞으로 우리 우연으로 만날 일 꽤 있을 거야. 그럴 때마다 너 아무렇지 않게 나 볼 수 있어. 난 못 그럴 것 같은데. 와우.
아기 낳고 나서 항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죽어도 좋아요. 아기만 건강하게 나오게 해주세요. 아기랑 엄마랑 다 건강해야지. 아기만 건강하면 어떡해요? 아기가 엄마 보려고 나왔는데 엄마가 없으면 어떡해요? 그런 무책임한 엄마가 어디 있어요? 환자분들한테 선택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릴 때가 있는데 그럼 저 역시 고민을 해요. 어떤 결정이 좋을까? 어떤 선택을 하시는 게 나을까?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할까? 내 여동생이라면 난 어떻게 할까? 예, 보호자들이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제 선생님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실 건지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뇌출혈로 이제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수술을 하든 안 하든 의식이 돌아오는 거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근데 대신에 이제 살리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럴 때 수술을 해야 될지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보곤 했었는데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의사의 입장으로 좀 치우친 것도 있고 이제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이제 수술이나 또는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이제 우선 이제 권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막상 의식이 깨어나지도 않는데 수술해서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보호자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정말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이제 부모님의 의사도 중요하고 이제 물론 이제 자녀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부모님의 뜻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증을 하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외국 사례에서는 기증한 분이 사망하거나 남은 간이 기능을 못해서 건강한 사람이 기껏 기증을 한 후에 본인도 이식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기증하실 건가요? 그래도 해야죠. 안 그러면 얘가 죽는데. 네,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을 하고 이제 30년 지기 친구였다고 하는데요. 저한테는 이제 간을 기증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 아니면 이제 반대로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도와줄 수는 있을까? 이렇게 돌아보는 이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물론 도와주고 싶어도 이제 혈액형이 안 맞거나 또는 이제 기증이 불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극히 드문 경우가 되겠는데요. 자, 어쨌든 결론은 이제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도 평생 가는 거기 때문에 예, 중요하겠죠. 미나야, 안녕하세요. 너 다음 주 주말에 뭐하니? 약속 있어? 약속 없는데요? 왜요? 나랑 밥 먹자. 내가 밥 사줄게. 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뉴로 서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